네. 모의고사 풀이에 앞서 개정법 프린트물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건 예정안입니다. 예정안이라고 하는 거는 반영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법이 개정될 때는 제정에 대한 이유 그리고 효과, 그렇죠? 하게 되면 뭐 어떤 점이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많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소방시설법이죠.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개정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보면 우리 과거는 좀 특이한 사항이 공동주택이긴 한데 건축법상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있거든요. 뭐 연립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 법은 공동주택부터 소방 대상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이 부분은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기본법 사항에는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 대상물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적어봅시다. 건축물이 들어가죠. 건축물이 들어갈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선박, 그죠? 이건 이제 메어둔 선박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이 들어가요. 선박 건조 구조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산림이 들어가고, 뭐 차량, 그죠? 인공 구조물, 들어가요. 근데 이제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형태만 한번 이해해보면 그냥 대상물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저 있구나. 근데 여기는 소방시설이 다 설치됩니까? 그렇진 않죠.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가 됩니까? 라면 규모, 그죠? 그 용도. 우리가 지금 소방에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수용 인원 이런 게 들어가요. 수용 인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형태를 뭐라 부릅니까? 라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불러요. 특정 소방 대상물. 얘는 이제 어디서 다룹니까? 시설법에서 다룹니다. 소방시설법.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용도 이상, 연면적 이상, 바닥 면적 이상, 수용 인원 몇 명 이상으로 되면 뭐를 설치합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지. 소방시설. 이 소방시설이라는 것들은 5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방 대상물이 있고, 소방 대상물 플러스 이 이웃한 지역을, 이 기본법상에서 뭐라 부릅니까? 관계지역이라고 불러요. 관계지역. 이 관계지역이 불나고 불 옆에까지. 소방관 입장에서는 불 났었을 때, 이번에 참사도 있었지만, 이런 펜스를 치겠죠. 이런 펜스를 칠 수 있는 부분을 소방활동구역이라고 불러요. 소방활동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출동한 소방대장이 이렇게 부르겠지. 대장. 이 관련되어 있는 유지관리는 본부장, 서장, 대장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짜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죠?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이 건축물 안에 들어갈 건데, 주택이 들어갔었을 거고,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개념도 있고, 공동도 있었단 말이죠, 공동. 그죠? 근데 우리 소방은 다 공동만 해왔어요, 공동.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일반 주택이잖아. 주택에 무슨 소방시설을 넣어? 누가 관리한다고? 이거 넣죠, 시험에. 소화기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 설치 안 하면 법적으로 제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이 제재가 없어요. 이것도 누가 합니까? 하면, 야, 시도조례를 하지, 그럼 시도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사이는 더 심각하죠. 연립과 다가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 심각하네.
불은 똑같이 나. 규모가 한 층 차이밖에 안 나고 이런 거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인데 주택으로 쓰는 게 4층 이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법이. 그걸 이제 한번 정리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재개정의 이유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한 65% 정도 사나요? 60% 정도 살고, 연립 다세대에 한 11% 정도 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해서 공동주택 32%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화재 피해는 똑같이 나니까 시설을 넣어야지. 넣자는 거지. 넣었을 때 형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을까요? 연립이라고 다 그러냐? 건축법상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긴 했죠.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이 각각 660제곱미터. 좀 우리 외우기 좀 힘들게 돼 있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얘기하는 거다. 다세대는 660 이하고, 그죠? 예,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 그죠?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죠? 초과하고 이하이고 그렇죠. 요거 말이 하나 체크해 놉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소방시설을 다 넣나요? 소방시설 뭘 넣어야 될지 또 고민이죠. 예. 그 밑에 기숙사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놉시다. 우리 공동주택 등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있어.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는 아파트 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50층 이상일 때 아파트 등. 이 등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등은 공동주택하고 기숙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카메라 안 보인다니까. 약간 착각하게 되면 남침 중인 북해 공작원 같은 느낌이 좀 드시고. 공동주택과 기숙사입니다. 요 두 개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가 뭘로 정의되어 있는지 왼쪽과 오른쪽을 좀 비교해서 여기 한 개의 공동치사를 이용하는 전체 50% 이상이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까지만 줄을 쳐서 한번 정의 측면에서 조금 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은 뭐 넣을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간이 스프링쿨러하고 자탐 이상을 넣겠다라는 거죠. 자탐. 그죠? 그래서 밑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감지 파트 하나, 소화 파트 하나죠. 여기 간이 스프링쿨러에서 연립과 다세대를 넣게 돼 있고요. 이해해 놓으세요. 경보 설비에 자탐의 부분들 들어가게.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다, 그죠? 공동주택과 하부. 그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됐으니까 공동주택 내 범위에 다 포함되게 돼 있는 줄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피난방어 구조에서 좀 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뭡니까 하면 하양시 피난구 아직까지 지금 개정은 안 됐어요. 22년 4월 20일인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뭐가 좀 바뀌었습니까 하면 승강식 피난기를 넣게 됐어요. 법제화시킨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 하양식 피난구만 들어가죠. 하양식 피난구. 근데 승강식 피난구.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은 가장 기본이 양방향이죠. 양방향의 피난이 무조건입니다. 양방향.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계단을 2개 넣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을 쓰죠. 이 양방향 피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근거해서 갖고 왔습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그죠? 펠세이프죠. 펠세이프. 인간이 모자라잖아요. 좀 많이 부족하지. 인간의 모자람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풀프루프하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미흡함. 그죠? 예. 이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펠세이프는 실패해도 괜찮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뻥 터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고 다시 또 뭐 해도 된다 이런 것들. 아니면 왼대편 써도 되고. 풀프루프는 문자보다는 글자로. 그죠? 글자고. 단색보다는 색채, 그림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타내죠. 그에 근거해서 건축물의 피난에서도 큰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양방향 피난의 핵심이고요.
피난기구나 피난구조 설비의 형태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시적이고 고정식이고 양방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많이 있죠. 기타 등등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공동주택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주택의 양방향 피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서 근거했던 공동주택 갖고 왔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두 계단이죠. 이 계단. 우리 과거에 일컫는 말은 계단식 아파트였어요. 계단식. 있죠? 복도형 아파트에 계단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도망가면 되는 거고, 복도 나와가지고 도망가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게 주거에는 너무 많이 치면 아닌 거죠. 이유가 공용 부위가 너무 면적이 커.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 바꿔야지. 그래서 이게 그다음부터 아파트가 복도식에서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또 뭡니까? 라면 야, 발코니를 통해서 옆집으로 탈출했으면 좋겠지. 그죠? 발코니. 이 비상구가 우리가 말하는 경량식 칸막이가 있죠. 칸막이. 여기다 또 비상구를 둡니다. 비상구. 똑같죠?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있죠. 계단식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발코니. 이게 발코니 활용이지. 발코니 활용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뭐 줘야 되겠습니까? 라면, 대피 공간을 두는 게 제일 좋겠지. 대피 공간. 그죠? 대피 공간보다는, 인접 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찾는 게 좋죠. 네 번째 나오는 형태가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얘는 우리하고 비슷한 설비를 가지고 있죠.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라는. 이렇게. 이 형태는 소방법이고요. 피난기구로 들어가고, 얘는 건축법 피난 방화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건 건축법. 같지만 같지 않는 설비죠. 하향식 피난구에 추가를 하나 더 넣자는 거지. 이 내용은. 원래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다리죠, 사다리. 접이식 사다리처럼 펴가지고 하는데, 얘보다는 좀 더 개선되어 있는 승강식.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이름 중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리고, 이건 특정 명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명칭은 이제 사면 무동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힘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설치 공간의 면적은 많이 훼손이 되나 피난 안정성은 훨씬 더 빠르죠. 이게 시간을 계산한 게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줄여요.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것보다. 그 관련돼서 승강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뭐 당연한 이유가 노약자에 대한 배려, 좀 강화 이런 거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번은 별표를 하나 치셔야 될 것 같고요. 2000 물류 창고 이후에 창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나오죠. 25점짜리든 10점짜리든 각각이든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니네들이 완화받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죠? 방화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고. 방화구역은 네 가지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죠? 방화구역에 대한 기준이죠. 설치 기준. 첫 전제 조건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상이면 방화구역에 들어야 돼. 방화구는 어떻게 하는입니까? 층별로 하고요. 층은 작고 면적별로 외우고 층별로 하고 현장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용도별도 있어요. 용도별 방화구역 잘 안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방화구역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번에. 왜 나옵니까? 자동 방화 셔터가 추가됐기 때문에 나와요. 중요합니다. 뭡니까? 뭘로? 벽, 반자등이, 그죠? 예, 내화 구조로 하고, 갑종 방화문을 하면 되지. 갑종 방화문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갑종 방화문의 플러스가 뭐가, 갑종 방화문을 포함시켰는데, 플러스를 이제 자동 방화 셔터가 추가됐지. 자동 방화 셔터가 추가됐어. 이게 지금 넣어놨으니까 건축법상 페이지 보세요. 우리 교재 지금
해볼까요? 내가 지금 교재 파일을 책을 안 들고 왔네. 이게 이번 책인가요? 네. 네. 우리 여기 방화구역 보면 방화구역 페이지 102페이지에 구역 방법이 있습니다. 구역 방법. 여기 자동 방화 셔터 부분이 추가가 됐어. 조만간 나오니까 별표 치놓으세요. 이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그리고 이제 관통부죠. 관통부. 관통부. 매움, 채움 이런 개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용어만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요. 뭘 알아야 됩니까? 라면 완화 받는 거지. 완화. 완화 정리해 놓으세요. 8가지. 이렇게. 완화도 나왔지? 완화해서 한번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지. 어떨 때 완화를 받습니까? 하면 큰 대형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런 뭐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루트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위에서 평면을 한번 딱 잘라보면 연면적이 1000 넘는데도 불구하고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어져 있죠. 생산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셔터를 떨어뜨린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물류창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거지. 야,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여기다 셔터를 면제시켜 주자는 거지. 면제해 줄게요. 그죠? 그래서 면제하고 말았어요. 근데 면제했었으면 반드시 뭘 해라고? 방화구역을 완화받으면 무조건 소방시설을 추가를 하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방화구역을 안 하거나 완화를 받아서 한 부분은 무조건 소방시설을 소화설비를 설치해라. 소화설비. 간이를 설치하든 아니 간이란다. 수막을 설치하든 ESFR을 설치하든 이렇게 됐어요. 그걸 좀 더 중요하게 봐놓으세요. 지금 창고는 노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과거에 데이터가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창고야 불나면 어쩌겠노 다 타는 거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하는 거죠.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 심의에서 해운대에 있는 모 대상물을 지하 면적이 엄청 넓었어요. 가운데를 방화 셔터로 구획시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방화구역을 면제받거든요. 법적으로. 층간만 방화구역을 할 뿐이지 평면은 면제를 받아요. 층은. 근데 전국 최초로 하기로. 저도 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최초로 시행한다고. 해운대 쪽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고려사항이 뭐 해야 됩니까? 방향구역 할 때 고려사항. 이게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심해서 보자는 거지. 요 4가지를 방화구역이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요거 바뀌었으니까 준비하고 여기서 연이어지니까 개념만 좀 잡아보고 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용어는 이제 덮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사다리가 승강시, 피난기 이런 것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15cm에 대한 간격 위에서 사다리 떨어지고 여기 이제 덮개가 하나 있죠. 또 다시 사다리 떨어질 건데 요 사이의 간격을 얼만큼은 15cm인데 표시를 좀 잘 해놨죠. 착지점과 하강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 그 하부의 내용들 요것만 체크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볼까요? 이건 수막으로 형성하자는 거. 수막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로 체크해 놓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약간의 좀 장족의 발전으로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부분을. 그 다음 나온 부분으로 보면 대피 공간의 대체 설비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5페이지에 지금 프린트물 5페이지는 맨 하단 건축물이 창고의 방화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죠. 건축물 창고의 방화 기준 신설 이렇게 대한 부분들. 외벽에 설치되는 창고의 창문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한번 줄쳐놓고요. 이렇게 외벽에 설치되는 창틀, 그죠? 착화성 시험 구체적으로 쓰고
간격 1.5m 이내면 방아 유리창 넣으세요. 이렇게. 요건 한번 봐놓고 다음 페이지에 어떤 시험 기준이 추가가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에, 창호죠, 창호. 창호인데, 창호, 창고가 아니고 창호. 죄송합니다. 발음을 엉뚱하겠네. 창문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외벽 창문. 그죠? 창틀과 창짝은 이렇게 한번 줄쳐 넣으세요. 착화성 시험. 하나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부에 1.5m다. 그러면 방아유리 넣고, 만약에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가 60cm 이내면 그죠? 제외다. 방아유리 창의 규격은 유리 내화학 시험 똑같네요. 넣도록 해라. 그래서 비차일 20분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림을 잘해서 한번 그려보면 외벽이죠, 외벽. 인접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얼만큼, 그렇죠? 늦게 지어놓은 놈이 먼저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먼저 지어졌고 뒤쪽에 설치되면 창문에 이 유리는 이제 방아유리로, 최근에 이제 인접 건물 연소 확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은 방아유리 넣고, 방아유리, 이게 스프링클러 대상이면 헤드를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60cm 이내로 해라. 이 부분까지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리하자면 공동주택에 연립 다세대가 추가가 됐고요. 공동주택에.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소화설비는 간이나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방화구역을 완화해서 받는 창고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화설비, 그죠? 우리가 알고 했던, 그죠? 네. 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진압형에도 ESFR라는 거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인접, 건축물의 이제 창호 부분들은 인접되어 있으면 방화 유리창 또는 스프링클러로 가까이 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단톡에 올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상재해 대비, 그죠? 이거는 파일 올려준 거를 한번 정리해 본 부분으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또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렵더라고요. 그죠? 1층이면 어떻고, 2, 3층이면 어떻고, 4, 5층이면 어떻고 이렇게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4, 5층일 때는 어떻고 많더라고요. 이제 모의고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짧게. 달톤의 분화 법칙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화학 기초 파트에 3페이지 파트에 있는데 나머지 법칙들이 거의 다 나왔고요. 나와서 이제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개 정도 남은 것 중에 분합 법칙, 분합. 부분합이라고 얘기하는 분합. 네. 굉장히 단순한 말 한마디는 공간 내의 각각의 성분의 압력, 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전체 압력이 P, 그죠? 어떠한 성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PA라는 성분. 어떠한 성분 PB. 이 P 전체 압력은 PA 성분 더하기 PB 압력을 합산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이게 전체 토탈 프레저입니다. 그죠?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 그럼 P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P는 압력은 우리 면적당 힘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부분합에 관련해서는 이상기체 상태 반정식 갖고 와서 PV는 NRT죠. NRT. 이렇게. 이때 들어가는 T는 절대 온도. 그죠? 단위는 기압으로 넣읍시다. 부피는 메다 3승이고 얘는 몰이죠. 몰이고 기체 상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보자. 얘 집어넣으면 P 고정 부피사에서 NR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A 넣고 나머지 넣으면 똑같죠?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왔었네. 그죠?
기체 상수하고 다 똑같이 뭐 가정해서 두고 해서 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합산하고 똑같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럼 몰 분율은 뭡니까? 몰 분율은 전체에서 해당되는 이런 개념이죠. 전체에서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성분이 있더라. 그렇죠? 예를 갖다 우리는 1, 2로 할까요? 1, 2로. 1, 2.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몰 N1. 그죠? 옆에 있는 놈을 N2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중에 N1, N2 중에 N2 중에 N1이 몰 분율입니다. 분율이죠, 분율. 분율. X1. X1. 그죠? 그 관련되어 있는 것들 정리하고. 그러면 전체에서 해당 압력은, 그죠? 압력과 공식 똑같고, 여기까지 한번 적어줘도 기본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소방에 의해서는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페이지는 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놓으세요. 정리하자면 해당되는 가스의 압력은, 부분압은 전체 압력의, 그죠? 몰 분율하고 똑같아요. 우리 책에는 AB를 했었으니까 참고해서 해놓으세요. 이겠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건 한번 풀어보셨죠? 부탄만 좀 바꿔가지고 냈어요. 기사, 산업기사도 4가지를 넣어가지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좀 놀랬죠? 산업기사도 4가지 물질로. 르샤틀리에입니다. 르샤틀리에는 100.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상한계, 하한계가 다 되는 거죠. 상한계, 하한계. 는 해서 하한계만 해서 보면 얘는 부피죠. L1, V2, L2, V3, L3. 주의할 점은 뭡니까? 상한계 다 된다는 것들은 조금만 기억하고 무조건 뭡니까 하면 자연성 가스만이에요. 이렇게.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자연성 가스가 꼼꼼하게 적으세요. 이 중에서 질소가 10%가 들어가 있다. 그럼 질소는 빼고 해야 돼. 전체 100인데 질소 부분을 빼고 해야 되죠. 나머지 합산하는 것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질소를 뺀 나머지하고 똑같아요. 질소 부분을 빼고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수월하게 넣었으니까 해보는 거지. 프로판이 70%. 그죠? 프로판 한계가 2.1. 그리고 메탄이 20%. 메탄이 5%. 부탄이 10. 부탄이 1.8.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답은? 답 맞겠죠? 계산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계산기 지금. 아, 되던가요? 네, 맞았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기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어떻게 정도 나올까? 네. 혼합가스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이상현상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많이 했었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상현상이라는 것들은 정상연소를 벗어난 형태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도 포함되고 각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불완전 연소, 황형, 심지어 훈소 이런 것들 따져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서 3종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역화선화 리프트다, 블로우프다, 그죠? 형태만 그림 예쁘게 그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불활성화에서 안 나온 부분이 프로판이 과거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로 넣긴 넣었었는데 안 나왔던 거, 얘는 좀 다 해봐 주세요. 4가지 가스, 아세틸렌까지도 해놨으니까. 지금 나오는 채소산소, 자, 지금 채소산소 농도다, 그죠? MOC. 얘를 알면 불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이해해서 보세요.
이 불활성화 시킨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예방이죠, 예방. 예방 관점. 그래서 어떠한 예방 관점입니까? 점화 에너지가 아무리 커도 불이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연소에 필요한 3요소가 있죠. 연소 3요소. 지금 얘기하는 건 산소. 산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화원 어떻게 할까요? 점화원. 가용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점화원을 얼마로 줄일까요? 여러분들은 최소 점화 에너지. 그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발생했을 때 숨기거나 발생이 덜 되게 만들어주는 거. 방폭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할 때고요. 산소 농도만 줄이게 되면 절대로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가연물이 아무리 많고 점화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죠? 뭐, 그 부분 보자는 거지. 이렇게. 이 MOC 공식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억해보면 MOC는 한 개의 산소의 몰수. 그죠? 그리고 설계치 때는 마이너스 4% 정도로 두고 있더라는 것들. 이해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정리하면 좀 더 좋게 될 것 같아요. 프로판가스가 한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식에서 구해진 등을 바로 넣을게요. 그죠? 2.1% 아니면 2.2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프로판이 얼마 나왔습니까? 프로판이 5몰이 나왔네요. 5 그러면 11? 11% 정도 된답니다. 그렇죠? 이때의 농도는 산소의 농도랬죠. 산소의 농도를 줄여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체크했네요. 그죠? 보시고 이때도 이걸 11하고 7로 했으면 좋았다. 그죠? 11하고 7 11 7 이렇게. 그죠? 요 이하로 만드는 걸 다들 불활성화라 부릅니다. 그죠? 설계치일 뿐이지 이거 이하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 11 이하고 그죠? 설계는 이렇게 둔다는 거지. MOC 이하를 불활성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왔던 형태가 요 부분이 가스를 안 넣네. 가스를 생략했었네. 좀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 에탄 했고요. 그 다음 아세틸렌 가스까지 다 했으니까 한 번씩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한계산소 지수. 한계산소 지수도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LY하고 이 LY, MOC로 같은 개념을 좀 보시는 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알면 되겠죠. 얼만큼 산소가 필요합니까? 대기가 21%니까 21%에 맞춰서 21%만큼 더 필요할 때가 더 안전한 거지. 위험성이 더 안전한 거고 이게 위험한 거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별로 없네요. 동식물 요오드가 이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열원이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요. 열원 최근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형태는 뭡니까? 라면 전기열원이에요. 전기적 화원 열원입니다.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기계적이 있고요. 화학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적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건 아크열. 그죠? 네. 그 정전기 이런 거 있죠. 정전기. 그 스파크.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뭐 낙내부터 해서 유도열, 유전열 엄청 많죠. 뭐 과전류부터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 최근에 좀 많이 언급되니까 이거 나올 예정이고 보시고 기계적 여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계적인 거는 마찰이죠. 마찰에서 발생되는 거. 시험 문제는 단열 압축 많이 중요해요.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화학적이라는 것들은요 앞에서 나왔던 산화열, 분해열
흡착, 중압, 그죠? 또 미생물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인 예가 얘 결과물은 뭡니까? 고민해 보면 산화열은 자연발화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첫 번째 자연발화, 그죠? 그 지금 자연발화 중에서 또 대표적인 예는요. 보면 동식물류로, 그죠? 동식물류는 어떨 때 불이 납니까? 어떤 기름이요? 측정하는 방법을 요오드가 이렇게 쓰죠. 요오드가. 요오드가는 요오드 검출량이다, 그죠? 기름이 100g 있는데 100g 중에 요오드의 그램 수는 얼마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지. 요오드가 얼마큼 나오냐? 이 요오드가라 부르죠. 얘가 130이 넘게 되면 자연발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130이 넘는 형태를 건성류라고 부르고, 그죠? 이 건성류의 특징은 뭡니까? 불포화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불포화도가 높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름 속에 결합이 복잡한 거예요. 이중결합 이상이 많이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라면 산화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산화력이 높고요. 산패를 많이 합니다. 잘 썩어요. 기름이 굳으면서 열이 나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 덩어리들을 한번 생각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요오드가의 측정 방법까지는 좀 오버입니다. 책에는 넣어놨는데 그건 좀 오버지. 이 흐름을 좀 더 이해합시다. 위에서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동식물은 도대체 어떠한 기름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제4위험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제4위험물, 우리가 말하는 동식물류죠. 위험물이 되려고 하면 몇 리터 있어야 됩니까? 10,000리터 이상 있어야 돼요. 10,000리터 이상. 이게 물적 특성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인하점이 250도 미만이에요. 이해합시다. 인하점이 250도 미만인 기름이에요. 얘네들 자연 발화점은 약 400도 정도 됩니다. 그죠? 발화점은 400도 정도 됩니다. 결국은 자연 발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거. 기름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열의 축적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추가로 해볼까요? 이러한 기름에서 나는 불을 뭐라 부를까요? K급 화재죠. K급 화재. K급 화재는 끌 수 있는 소화약재만 한번 생각할게요. 소화. 일종 분말. 일종 분말은 나트륨이죠. 탄산수소,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래서 금속염을 만든 데서,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K급 전용 소화기. 강화의 핵과 약간 비슷해요, 약재가. K2CO3.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식물류 물으면 이만큼 답하고 양념 이렇게 써주고요. K급 화재 물으면 이렇게 접근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생각합니다. 천천히 적어 놓으세요. 그죠? 이런 분류가 좀 중요해서 한번 봐뒀지.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건 좀 외우세요. 두꺼운 물체하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메모하시면서 이거 한번 봅시다. 발화 시간. 발화 시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받았는데 표면 온도가 발화 온도에 도달해 버리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잘 이해하면 평상시 온도를 T 무한대 TS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요. 불나는 온도를 뭐라 합니까? 하면 T 이그니션 이렇게 그죠?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타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짧을수록 금방 불나는 거지. 관계식으로 한번 적어볼래? 에너지를 줬어. 에너지를 면적당에 대한 에너지를 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발화 시간이 얼마큼 도달하겠습니까?
정리해 봐 주세요. TIG는 로시엘이죠. 로시엘. 받은 열에 대해서 T 뭐에서? S에서 TIG.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거 위에가 TIG가 먼저일지 TS가 먼저일지 몰라.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발화 시간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위험하댔죠. 작을수록 짧아질수록 위험해. 그렇죠? 그럼 어떨 때 위험해지냐? 비례요, 반비례요? 비례네, 그죠? 그러면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발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해보라고. 공식을 무작정 외우지 말고 썼는데 뭔가 이상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반대로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써볼 거예요, 이렇게. TIG. 빼기 초기 온도일 것 같아요. 그죠? 초기 온도는 어떨수록 반비례인 거 보입니까? 클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클수록 빼기잖아요. 이렇게. 불 붙는 온도는 낮을수록 위험해지는 거지. 자, 이해해 봅시다. TIG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예, 비례. 불 붙는 온도가 낮을수록 발화 시간이 금방 위험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초기 온도는 높을수록 금방 불 붙어요. 이거 한번 이해하라고. 공식을 잘 적어보세요, 그죠? 얘를 갖다 우리는 얇은 물체. 얇은. 두꺼운 거는요? 두꺼운 거는 TIG. 그죠? 케로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기본반은 솔직히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웠냐 안 외웠냐 중요하지. 이게 왜 유도됐느냐는 공부를 할 때는 필요해. 한 50점 중반으로 넘어가면 한 번은 해볼 만은 한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책에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줄 테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유도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이다, 그죠? 주된 개념 우리가 뭘로 이해됐냐면 왜 두꺼운 게 발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똑같이 주어졌을 때. 제곱이잖아요, 제곱. 단순하게. 제곱만큼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두꺼운 물질이 더 안전한 겁니까? 그렇지. 두꺼운 게 동일한 에너지를 받았을 때도 분의 제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분모가 커지거든. 그죠? 커진다. 그럼 좀 이해가 좀 되나? 분모가 커져. 그럼 발화 시간이 짧아지는데? 그래 이해하면 또 헷갈려 하시겠네. 그건 이제 생략. 이거 이제 열전도율로 해서 따집시다. 이 수치가 커져. 똑같은 걸 주어졌을 때. 분모가 커져. 짧아져. 이게 좀 이상하네. 여기까지만 좀 적어가지고 좀 이따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발화 시간입니다. 발화 시간. 똑같은 에너지가 없는 제곱이라서 발화 시간이 커져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일 때 이걸 갖다가 1 그죠? 개념은 맞네요.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2다 이 크기가 2하면 이게 4가 되죠. 4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지긴 합니다. 요게 2라고 하면 얘는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해 놓읍시다. 요 덩어리까지는 묶어 놓으세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요거다, 그죠? 요거까지 맞아 적는 거. 우리가 이제 공식 적을 때 여러분 초반에는 엄청 힘든 게 뭡니까? 라면 각각에 있는 요소들 적는 게 힘들어요. 단위까지 적는 거. 근데 요때 한번 연습을 좀 해놓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좀 더 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요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릴 거는 뭡니까? 라면 항상 글보다는 수식이 좀 더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고요. 수식에 대한 식을 쓰고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설명.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렇게. 그죠? 아레니우스 식입니다. 아레니우스 식을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 식만 이렇게 적지 말고, 그죠? 이러한 반응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뭐에 뭐 비례하더라, 기체 상수에 뭐 하다, 온도에 뭐 하더라,
내용으로 적어주라고. 그래서 식을 하나 적으면 3, 4줄을 추가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어주는 습관을 계속 들여놓으세요. 내용도 차 보이고 답을 더 잘 적은 듯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연소속도 이건 뭐 존나 너갑으로 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순서대로 가연물이고요. 가연물의 특징 이렇게 생각해 보고 연소속도의 특징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흡사 연소 범위의 특징 그렇죠? 그리고 또 흡사 반응 속도의 특징 이게 다 유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죠? 그래서 제일 첫 스타트가 가연물의 조건, 특징을 정도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들이 다들 연결이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연물 특징을 꼼꼼하게 한번 보고 갔으면 합니다. 그죠? 그 중에 제일 많이 공통적인 형태가 아시다시피 온도 요소, 압력과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도는 산소의 농도와 양론 농도 이렇게 그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은 불활성 기체죠. 그죠? 그 외에는 많죠. 뭐 비열부터 시작해서 막 잠열도 엄청 많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한번 조율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온난 억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억제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25점짜리를 봤었을 때,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25점짜리의 가장 무난한 첫 번째 개요는, 25점짜리 답을 문제를 줬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싶어. 그러면, 개요는 뭘로 적게 좋겠습니까? 라면, 정의로 풀어나가요. 뭐다? 이렇게 뭐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딴지도 오래됐지만, 옛날부터 이걸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묻는지를 안 적고 뭐다라고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왜 물었을까? 출제자는 이게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작업을 했더만 출제는 의뢰를 받았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왜 그랬지? 이렇게 뭐 그냥 정의가 그랬지? 이렇게 안 난다고.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정성스럽게 낼 때 이건 내가 왜 내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왜 냈을까? 이걸 고민하고 한 시간이 필요해요. 25점짜리는 3분에서 4분입니다. 왜 냈을까? 10점짜리는요. 고민하는 순간 떨어지긴 하나. 고민, 왜 냈지라서. 도대체 왜 냈는지 모르겠네. 집에 가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분. 그죠? 네. 문제 선정과 고민이 동시에 되는. 빨리 단시간에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25점짜리는 왜 개요와 결론을 자꾸 언급하고 중요한 척 얘기합니까? 저는 얘기했다, 그죠? 합격은 반드시 누가 시켜주는데, 합격은 얘가 시켜줘요. 누굽니까 하면 본론이죠. 본론이 합격을 시켜줘요. 하지만 불합격은 누가 시킬까? 얘네들이 시켜요. 불합격. 어떤 느낌을 전해준다 했어요? 아직까지 좀 멀었네. 똑같은 비슷한 답인데 흐름이 맞고 잘 적었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맞구나. 이런 느낌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횡설수설하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썼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서 당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왜 냈지? 최근에 어떤 사고가 있었지? 어떤 문제점이지? 이런 거죠. 지금 가장 간단한 예로 가벼운데 얘기해 봅시다. 그죠? 냉동창고 문제 또 나올 거예요. 냉동창고. 근데 불합격의 답은 스타트가 이랬습니다. 1번
냉동창고의 정의. 내가 몰라서 묻니? 이렇게. 기분 나쁜 거지. 이 사람 어떻게 냈어요? 보니까 참담한 거야. 하고 현장 상황이, 말도 안 돼. 답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문제를 딱 냈는데, 무슨 최대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냉동창고는요. 창고는 뭐고, 냉동이란 말은 뭐고, 냉동창고는 뭡니다. 페이지 낭비하고 앉아있네, 싫어하면서. 이런 걸로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본론 잘 적었어. 그래, 좀 부족하네. 다음. 이런 거 알죠, 우리? 꽝. 다음 기회에. 이거 똑같은 건 딱 찍으면서. 다음 시간에 학교 가세요.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고. 이게 최근. 최근. 3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임 소방관입니다. 인관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돼. 젊은. 무조건 사람 목숨은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젊으나 다 중요하지만 3명이 안타까운 목숨, 그죠? 그것 또한 봉사 현장에서. 그죠?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왜 많이 죽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많이 죽고 유독성이고 어떤 물질을 썼지 해서 지난 시간 내드린 거예요, 프린트만. 이런 거 쓰더라는 거지. 그죠? 얘네들 단열재 특징이거든요. 단열재 고민해 보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큰 피해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 적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 현재 어떻습니까? 임시 소방시설 해봐야 이게 구획도 안 돼 있고 소화력도 안 되고 뭐 없어요. 스프링클러처럼 막강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임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네 묻는 거 3번째 알아보자는 거지. 알아볼게. 질문, 냉동창고에서 무슨 특성, 어떤 설비 묻겠죠? 그걸 본론에 이렇게 가득 정성스럽게 네가 요거 물었지요? 라면서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결론들 똑같이 가지. 결론에 가니까 첫 번째, 최근에 해서 이렇게 부족한 형태로 많이 인사사고가 났더라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본론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더라는 거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세 번째, 이것도 부족해서 플러스 알파지. 알파. 이게 뭐가 도입됩니까 하면 물류창고의 성능시험, 성능 위주 설계 이런 거죠. 물류창고에는 지금 이제 TF팀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설계. 그것도 심각한 게 또 뭡니까? 물류창고가 냉동물류의 형태로 가게 되면 반드시 공사장에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든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는 거지. 그래야지만 그나마 이게 고쳐질 거야, 좀. 그걸 그냥 써주자는 거지. 그죠?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요거 이제 범위는 아니까 심플하게 잘 한번 그려놓고, 내가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요소고 영양인자 했고, 원래 이제 시간은 이걸 좀 더 길게 한번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죠?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요걸, 어떻게, 이건 엄청 좀 간단한 듯 한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요건 좀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꺼운 고체 물질의 표면, 얕은 고체는 표면 연소거든요. 표면에 불이 붙어요. 표면 연소는 아니고. 이렇게. 이 온도가 TS,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표면의 온도가 TRG까지 도달하면 되죠. 그죠? 그 도달될 때까지에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보자. 불이 붙었어. 확대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상향으로 연소되거나 하향으로 연소됐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답은 이렇게 가득 찬 듯이 적고 뺄 것만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림도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모의고사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